자, 복소수가 다음과 같을 때, 저식을 계산해서 P 플러스 Q 값을 계산하라는 뜻인데, 일단 먼저, Z는 나와 있으니까, Z바를 한번 조사해 봅시다. Z바면 Z의 켤레 복소수죠? 허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게 켤레 복소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저기는 분수식을 그냥 다 때려박기에는 숫자가 좀 불편하니까, 좀 정리하고 집어넣는 게 어떨까 싶어요. Z분의 1 플러스 Z 플러스 Z바분의 1 마이너스 Z바. 얘를 좀 정리해보자는 얘기죠. 정리요? 통분해보자는 얘기예요. 분수의 분수의 덧셈이니까. 그럼 분모는 서로 다르니까 둘을 곱한 것으로 이렇게 통분해볼 테고, 분자는 이쪽 분모가 이쪽 분자로, 이쪽 분모가 이쪽 분자로 각각 곱해져서 가운데를 덧셈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Z바 플러스 Z 곱하기 Z바 더하기 플러스 Z 플러스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약분이 됩니다. 지워져요. 이렇게 일단 남은 건 분모 Z 곱하기 Z바 분자는 Z 플러스 Z바 이렇게 간단히 남죠. 그럼 남은 건 이제 이제 와서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미리 계산할까요? Z 플러스 Z바는 4죠. 네. 그럼 Z 곱하기 Z바. 이건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외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Z, A 플러스 BI. Z바 A 마이너스 BI일 때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답은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계산하기 위한 규칙이니까. 그럼 실수 부분 2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9의 제곱. 그래서 4 플러스 81, 85. 85분의 4. 자, 문제는 위아래가 일단 서로 소이냐? 네, 서로 소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더한 결과 4 플러스 85, 89가 정답입니다. Z1이 5 플러스 3i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Z2를 구하랍니다. Z1과 Z2의 곱은 실수이고 Z1 플러스 Z2의 실수 부분은 2입니다. 지금 우리가 Z2를 모르잖아요.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Z1과 Z1과 Z2를 곱합니다. 분배하면 5a 플러스 5bi 3ai 자, 마지막 곱할 때 조심합시다. 3bi 제곱이에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는 3b의 부를 반대로 마이너스 3b. 복소수는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모아주는 게 중요하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자, 이렇게 모았는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 Z1, Z2의 곱을 계산했더니 이게 답이 실수가 된다는 뜻은, 여기는 실수가 맞죠. 근데 이게 i가 붙었잖아요. 이게 i가 붙었으니까 실수일 리 없잖아요. 이게 0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5b랑 마이너스 3a는 네,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알아냈어요. Z1 플러스 Z2. 그럼 둘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5 플러스 A. 플러스 허수는 허수끼리 3 플러스 B. I. 실수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실수 부분이잖아요. 이게 2라는 뜻이네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요.
A-3 여기다 집어넣으면 OB는 B값은 5분의 9. 그래서 이제 Z2라는 복소수를 구해보면 A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BI 5분의 9I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루트 분의 루트가 마이너스 루트로 될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루트 분의 루트가 하나의 루트로 모이긴 하죠. 분모 문제 각자 쓰기도 해요. 근데 바깥에 뜬금없이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가 음수일 때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분은 등호 어디 붙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위에는 붙는데 아래는 안 붙죠. 아래 안 붙는 이유는 이게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는 안 붙는 건데 위는 0이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어차피 0이 돼도 0에 음수를 붙여도 어차피 0이랑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풀면 돼요. 그래서 위에 거를 풀면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 나왔다. 아래 거를 풀게 되면 x는 1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x는 1 미만. x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네요. 그들의 합을 구하시오.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을 보시면 중학교 교과의 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배웠던 내용도 나오고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2차 방정식은 저렇게 2차식은 0꼴로 만들 수 있는 2차식이 2차 방식이며 2차 방식의 실근은 2차 방식의 근은 기존에는 이제 중학교 때는 지금 여러분 배우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때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아니면 중근 아니면 근이 없다라고 배우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만 가르치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루트 안에 음이 들어갔을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지만 고등학교 넘어오면 실근을 포함한 복소수까지 배우다 보니까 허근도 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넘어오면 이제 드디어 모든 2차 방식은 항상 근을 서로 다른 근을 서로 종류가 다른 근은 항상 두 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근의 종류를 본다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은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까지 항상 근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는 실수값만 근을 구하지 말고 루트 안에 음이 나오면 그 음까지 처리해서 모든 근, 허근까지 모두 처리해라. 밑에 그냥 이가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x제곱 플러스 1은 0.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없으므로 근이 없다라고 배웠지만 그렇지 않다. x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허근을 갖게 됩니다. 보통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뜻은 근을 구하시오라는 뜻인데 주로 인수분해를 쓰죠. 안 되면 이제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풀고 밑에 이제 보면 짝수형의 근의 공식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따로 뭐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근을 판단하는 것 중등교과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데 고등교과 때부터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 파트죠. 근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운다. 그를 보통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판별식은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일 때는 주어져 있는 근이 지금처럼 복소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c의 부호에 따라서 저 b제곱 마이너스 4c를 보통 줄여서 판별식 d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저 d가 0보다 크면 루트 안에 양수. 그럼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존재하고 루트 1이 만약 0이 되면 그때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어쨌든 같은 건이 두 번 겹친다는 얘기죠. 그게 중근이 되면 그다음 루트 1이 만약 음이 되면 그때는 허근이 존재한다. 허근 두 개 플러스 루트 i 마이너스 루트 i 이렇게 허근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판별식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혹은 중근이라 표현하게 되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근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근의 개수나 아니면 근이 실근입니까 허근입니까 라는 그런 판별할 때 이 판별식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을 판단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 그전에는 이걸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무턱대고 막 인수분해나 그런 거 시도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뭐 근을 구하려면 당연히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시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정말 근이 실근이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허근이 존재하는 걸까? 근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따져볼 때는 판별식이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판별식 D, 보통 B제곱 마이너스 4C죠. 여기서는 A가 1, B는 마이너스 3, C는 6인 상태인 거니까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계산했더니 9-24, 이거 음수잖아요. 그래서 루트 1이 음수가 되네? 라는 뜻이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을 구한 건 아니에요. 그냥 판단만 한 겁니다. 이런 거 30번. 다음은 근을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근의 공식도 짝수의 근의 공식이 있지만 판별식도 짝수의 판별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안에 쓰는 거예요. 원래 짝수의 근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안에 들어있는 짝수의 판별식이에요.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게 짝수일 때 쓰는 판별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d라고 쓰지 않고 4분의 d라고 씁니다. 그럼 이 계산상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앞에 건 4, 뒷 거는 21. 이거 양수네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조건의 K값의 범위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이죠. 실근 허근 물어보는 거는 판별식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은 직접 구하세요. 근이 누굽니까를 물어보면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시도해야 되는 거고 근이 누군지 알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근이 실근인가요? 허근인가요? 몇 개인가요? 이런 것만 물어보는 정도면 판별식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에 2가 붙었네요. 짝수의 판별식. 여기서 a는 1, b는 2 가로 k-3, c는 x 없으면 다 씁니다. 그 항이 몇 개든 간에 x 없으면 다 c예요. 지금은 k제곱이 c가 되죠. 그럼 반의 제곱 2 k-3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허근 갖는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약분하면 k-3의 제곱이죠. 분배하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9 마이너스 k제곱 지워지고요. 그럼 6k 이쪽이 되고 9 양변 3으로 6으로 나누면 k는 2분의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조건이에요.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 실근이 나오고 판별식이 0과 같아지면 그때는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 나와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보통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서로 다른 허근이 나옵니다. 그럼 실근 나온 조건은 이 둘을 말한다는 얘기죠. 둘이 서로 다르든 같든 어쨌든 실근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통 실근을 갖게 돼요. 이게 지금 x 앞에 계속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c는 이게 다 c예요. 항이 두 개니까 가로를 쳐야죠. 이렇게 되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게 k의 범위가 됩니다. 다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건 2차 방정식은 아니에요.
그냥 2차식인데 완전 제곱이 된다고? 완전 제곱된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식의 제곱꼴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방정식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여기다가 는영을 이렇게 붙인다면 얘는 근이 중근을 갖는 조건이구나. 완전 제곱식 되는 조건이라는 얘기는 저 2차식이 는영꼴을 가지게 되는 2차 방정식이라면 중근 갖는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중근, 판별식 0. 얘네 셋은 이렇게 삼위일체. 그럼 중근이니까요. 판별식 b의 제곱. 이건 짝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써야죠.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게 0입니다. k제곱은 36이고요. 따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k값을 모두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뭐 밑에도 뭐 식만 틀리지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저렇게 완전 제곱식, 중근, 판별식이 0. 이 셋은 같이 기억해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설명드린 거잖아요. 최근에 설명드린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 해가 x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며 2차 함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이면 a 가로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따졌더니 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두 방정식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하려고 해요. 근데 a 때문에 전개가 좀 불편하니까 양변을 a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전개하면 x제곱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베타 x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알파 x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는 이게 계수가 되죠.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고 그럼 이렇게 곱한 플러스 알파 베타가 상수항이 돼요. 그럼 얘도 제곱계수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a로 나눠요. 이렇게 되고 따라서 처음에 있던 두 방정식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분배해서 만들어서 전개한 이 식들도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둘을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1차 계수끼리 상수항끼리 같다라고 식을 정리하다 보니 이게 그 유명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랑 같다라는 결론이 도달해요. 그래서 만약 근을 직접 구하라 하면 인수분해나 근행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닌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정도, 합과 곱만 알고 싶은 거라면 계수만 가지고도 2차항에 여기 나와 있는 2차 방식에 2차항 계수 a와 1차항 계수 b와 상수항 c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a하고 b하고 c 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들의 합이나 그들의 곱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고, 자, 책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보통 책은 이 정도밖에 안 써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 관계니까. 근데 위에 있는 게 책에도 나와 있죠. 두 근의, 이건 안 써도 돼요. 나와 있으니까. 두 근의 합, 밑에는 두 근의 곱이라고 이제 한글로 표현되어 있거든. 근데 가끔은 뭘 물어보냐면 두 근의 차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두 근의 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올 때 있는데 두 근의 차라는 얘기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는 얘기인데 이게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잖아요. 두 근 중에 누가 큰지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두 근의 차의 표현을 주로 이렇게 많이 써요. 두 근을 뺀 다음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이게 두 근의 차이겠죠. 근데 만약 베타가 더 클 수도 있잖아. 이게 절대값을 씌워요. 안전하게. 둘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이게 흔히 말하는 두 근의 차이가 돼요. 두 근의 차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절대값 a분의 절대값 2차항 계수분의 루트 d 루트 d 이렇게 외우는 게 좀 편해요. d가 뭐였죠? 판별식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판별식. 요거 줄여 쓴 거예요. 이렇게 다 쓰면 외우기 좀 귀찮으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러면 두근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나와요. 단 조심할 건, 선생님, 이게 짝수일 때는, 그럼 여기도 짝수의 근해 공식을 대입합니까?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 값 자체가 정확히 표현돼야 되는데, 우리가 짝수의 판별식은 어차피 루트 안에 양이었던 거를 똑같이 4로 나눈 거라 양인 거고, 음인 거를 4로 나눠도 음이고, 0인 거를 4로 나눠도 어차피 0인데 숫자는 바뀌지만 양과 0과 음의 크기가 바뀌지, 그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라 짝수의 판별식을 써도 괜찮아. 0에 대한 크기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짝수의 판별식 쓰지 말고 그냥 이 공식을 직접, 짝수더라도 그냥 이 자체를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라. 그러면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유도 과정이 뭡니까? 그러면 이 유도 과정은 곱셈 공식이에요, 사실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 과정을 다 보여드리긴 너무 불편하고, 느낌은 이런 거라는 얘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인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나오고, 따라서 이걸 넘겨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 루트 한 다음에 두근의 차이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얘가 없어지고 이게 0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답이. 그러니까 만약 이 공식을 모르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풀어도 나쁘진 않은데, 워낙 자주 나오는, 생각보다 자주란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여러 번 나오고, 또 가끔 이걸 계산하기에는 숫자가 단순하면 괜찮은데 복잡한 형태의 식이 주어지게 되면 이걸 계산하는 과정도 좀 우리한테는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계산법 자체가. 이걸 알아두면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과 계수 관계를 3개를 기억한다. 일단 확실한 건 기회 2개는 너무 자주 쓰니까 해야 되겠지만, 저 밑에는 두근의 차익에 대한 공식도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